안녕하세요, 김지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뵙고 네. 싶은데 이렇게 초대 전에 네.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네. 이렇게 신작으로 네. 두 가지 시리즈를 보내주셨는데 네. 먼저 이 패브릭 포슬린 네. 작업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3D 작업은 네. 그 이전에 그 풍만한 여인 네. 그 시리즈가 생각나는데 네. 네. 그때 얘기부터 좀 네. 상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전에 했었던 작업은 보통의 사람보다 살짝 더 풍만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자 구체 관절 인형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나 외모에 대한 강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제가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 작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그 전의 작업은 좀 제가 작품을 감상하는 방향성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놨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보는 관람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시리즈는 2019년부터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그럼 지금 22년이니까 네. 4년이나 지났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셨나요? 그 개발하는데? 네, 이게 보시면 지금 작업에 의복까지 다 도자기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법적으로 이 섬세한 주름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법에 좀 손을 익히는 게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도 다양한 의복,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기물들,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삼선 슬리퍼, 네. 어떨 때는 코카콜라, 네. 뭐 어떨 때는 휴대폰, 네.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시는데 네. 그러한 것에서 작가님께서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풍만한 인형 시리즈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작업을 어떻게 풀어내 가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초상화, 자화상 작업들을 다 살펴보게 됐어요. 작업들을 살펴보면서 고전적인 초상화나 자화상 작업에 굉장히 매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되게 빠져들게 됐어요. 왜냐면 그 초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품위 있는 모습이었고 또 의복도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에 확 끌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때 그 초상화가 만들어졌을 그 시절에 그 미술에서는 그 여성에게 되게 용인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편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잃으면 안 되고 인물들과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사물들을 보면 자신의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식 아니면 내가 학식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요. 초상화에 나오는 사물들이 1차원적으로 대입되는 그런 상징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다. 고전 초상화에 나를 대입해보고 이런 뻔하고 한정된 미장센 대신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넣어서 도자 조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물에 상징성이 있었다면 네. 현대의 김지주 작가님이 차용하는 네. 휴대폰이라든가 삼성 슬리퍼라든가 코카콜라의 기물도 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네. 정말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네. 또 이 이름도 패브릭 포슬린 시리즈라고 부르지만 네. 진짜 패브릭인 것처럼 네. 엄청 섬세하고 또 진짜 속에 여러 겹 치마를 입은 것처럼 네. 이렇게 풍성한데 네. 사실도 이렇게 여러 겹을 속에다 입히고 만듭니까? 네, 이 고전적인 이 의상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안에부터 여러 겹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풍성한 실루엣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식에 착안해가지고 저도 제작 방식이 비슷해요. 이 재료들이 다 실제로 천이나 레이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레이스나 천에 흙물을 묻혀서 제가 모양을 잡아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성형을 한 다음에 고온에 작품을 소성하게 되면 천이나 레이스는 고온에서 다 소화돼서 날아가 버리고요. 그 천이나 레이스에 묻어있던 흙만 남아서 이렇게 흙으로 된 옷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옷을 네. 실제로 천으로 바느질해서 다 네. 이 인형에다가 입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먼저 이제 천이나 레이스에 흙물을 묻힌 다음에 이제 주름을 먼저 잡아요. 제가 원하는 주름을 다 잡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부착해 가면서 아래부터 차근차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도자 세계, 네. 도자 역사에서 이렇게 패브릭 포슬린을 네. 했던 그 사례나 네. 이런 기법들이 어떤 한 부류로 있어요? 아니면 정말 발견하시거나 발명하신 거예요? 기법 자체는 제가 발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굉장히 쉬운 메커니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흙물을 묻혀서 구우면 물건 날아가고 흙만 남는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제가 옷을 디자인하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은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 말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시리즈는 또 요새 뭐 현대 미술에서 이렇게 기존의 기물들을 차용해서 네. 갖다 놓는 네.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네. 또 사진 콜라주 방법도 이용하고 네. 또 전사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회화도 하고 네.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데 네. 이 포트레이트 플레이트 작업은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법들이랑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굉장히 한꺼번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시리즈들은 올해 시작하게 된 작업이고 올해요? 네네. 아. 제가 이 작업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고전 초상화에서 시작된 작업인데요. 근데 초상화들을 기존에 있는 명화들이나 초상화들을 보면 저는 요즘 시대의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이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초상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어떤 섬에 있는 백작의 딸의 초상화를 그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출장을 가서 그 딸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초상 화가가 그 섬에 그림을 그리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기가 그리는데 필요한 그런 물감이나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옷도 다 싸들고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저 시대에 자기의 얼굴을 어떤 이미지로 남겨놓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초상화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계급이 있는 사람들의 초상화가 많이 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때랑. 요즘은 이제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자신의 얼굴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여러 가지 사진으로 쉽게 한 번에 몇 개씩 찍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로 자기 자신이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근데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이미지나 접근성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접시 작업들은요, 원래 이제 있는 접시를 사용한 건데 원래 판매되었던 옛날 한국 빈티지 접시를
이미지를 사용한 건데요. 이제 형식을 보시면 양식기에 가까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밥그릇, 국그릇이 있는 한식기보다는 약간 어떤 면 요리를 먹을 수 있다거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기에 가까운 형식이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장식을 보시면 굉장히 한국적인 토속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그런 장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에는 학이 있고 여기는 청실, 홍실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사군자가 이렇게 둘러서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변해오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변했고 그러면서 그릇의 형식도 바뀌었는데 뭔가 한국적인 요소는 남아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형식의 접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되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저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작업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작업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명화들은 원래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여인의 초상화예요, 모두. 그런데 이제 그 초상화를 제가 이제 디지털 이미지로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제 얼굴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제 얼굴을 원래 명화가 가지고 있었던 표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제 얼굴을 일단 사진을 찍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그림으로 좀 제가 변환을 시켜요. 디지털 이미지 방식으로 그림으로 변화를 시켜서 얼굴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작업들을 보시면 저 사람은 그 책 대신에 전자책을 들고 있고요. 저 엘리자베스 황후는 샤넬 목걸이를 하고 있고 저 밑에 있는 여인은 팔에다가 막 타투를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화 속에 있던 한정된 미장센 대신에 이제 현대적인 그런 아이콘을 담을 수 있는 걸로 대치를 시켜서 이제 저런 작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 한국에서 만든 네. 양식기에 한국 네. 문양이 들은 것도 이렇게 오버랩돼 있고 네. 또 그런 서양 유럽 옛날 여인들의 초상에 또 현대의 김주주 작가님의 얼굴을 또 투영시킨 거, 네. 또 그 포트레이트에 또 현대에서 네. 우리가 교감하는 여러 심볼들을 네, 이용한 네. 거, 그런 게 진짜 2중, 3중, 4중으로 네. 들어가 있는 참 오묘한 작품 같아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욱 재밌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은 네. 많이 지났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풍만한 여인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 이 패브릭 포슬린 네. 이것도 그렇고 얼굴이 네. 계속 김주주 작가님 네. 얼굴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네. 김주주 작가님 그 얼굴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아,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얼굴을 이식을 해야겠다. 얼굴을 좀 이렇게 합쳐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제 얼굴을 여기에 바로 대입할 수가 없는 크기잖아요. 일단 크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뭔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제 얼굴을 이제 석고 캐스팅을 해서요. 도자기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제 얼굴 크기 정도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자기는 한번 고온에 소성하면 약 20% 정도 축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워서 살짝 줄인 다음에 그걸 다시 석고 캐스팅을 해서 도자기로 복제하고 그걸 다시 소성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몇 번이나 해야지 인형이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크기가 돼요? 한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8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이 인형이랑 약간 대응되는 사이즈의 얼굴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생이 됐어요. 그때는 3D 프린트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제 얼굴을 3D 스캐닝을 이렇게 3D로 한 다음에 입체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제 얼굴을 정말 그대로 복제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앞서 했던 작업들은 뭔가 그 사이에 변형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얼굴에 맞아요. 있어서. 20%씩 줄면서. 네, 줄면서 도자기가 수축하면서 또 처지면서 얼굴이 조금씩 변형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내 얼굴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었다.
뭔가 굉장히 직접적인 메커니즘 같아서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의 또 장점은 이때 얼굴이 제가 대학원 때 얼굴을 아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있다가 2019년. 네네 한 또 다시 제 얼굴을 출력하면 그의 세월에 맞는 얼굴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얼굴도 네. 계속 이제 변하는군요. 네네 계속 그렇게 작업하면서 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록으로 남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네. 자화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네. 꼭 작가님의 모습을 똑같이 복제한다, 재현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네. 작가님의 내부의 그 이야기가 네. 관통해서 항상 작업에 이렇게 표현된다. 네. 그런 관찰로 만들어진 제목인데 네. 정말 네. 작가님께서 네. 이제 작품에도 네. 평생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네. 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근데 김지주 작가님 여기 네. 작품들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네. 되풀이되는 게 네. 눈을 가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작품의 눈을 가린 건요. 제 작품이 어쨌든 모두 다 제 얼굴이 들어가거든요. 제 얼굴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꼭 내 얼굴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나의 자화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람이 눈, 코, 입 중에서 눈을 가리면 그 사람이 모두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나 뭐 신문 같은 데나 다 눈을 모자이크하는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눈을 가림으로써 약간의 이 인형에 익명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뭔가 내 자신을 좀 더 대입해보기 쉽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여인 정도로 받아들여서 작품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보기 쉽게 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잘 가네요. 김지주 작가님, 네. 이 플레이트 시리즈나 네. 패블릭 포슬린 시리즈나 사실 2022년 네. 올해가 처음인 네. 그런 작품, 아주 신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연구 개발을 다 마쳤으니까 네. 많이 확장해서 큰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계획을 좀 공유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야 조금 이 기법적으로 좀 손에 익었거든요. 근데 제가 흙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재료나 기법에 익숙해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기법에 손이 익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다.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을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아직 이 작업들은 뭐 전시로 선보이지는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개인전으로 선보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전 때도 꼭 한번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